네, 하여튼 오탁 쌤이 하여튼 조퇴 요청 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또 저기 혜진 쌤하고 오연 쌤하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기 솔지 쌤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어 어때요 오탁 쌤 뭐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디테일들 뭐 분위기를 좀 조성한다든가 또 학부모님하고 소통한다든가 또 학기 초에 자기소개서나 학생 상담 통해서 아이가 조금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또 이제 파악해가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음, 조금 더 이렇게 바탕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지속적으로 그 조퇴를 요청한다든가 뭔가 또는 그 아이가 조퇴 요청을 하는 걸 보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조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언제든지 변수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지속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이제 뭔가, 뭐라죠, 우리, 저기 혜진쌤 말한 것처럼 악용, 그 다음에 오연쌤도 뭔가 뭐, 하여튼 뭐가 보여. 아닌, 분명히 아닌 거 알고 있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그런 걸 보이면, 교사 그걸 바라볼 때, 일단, 왜 저러지? 그 다음에, 괘씸하네. 아, 그 다음에, 좀 밉네. 그러다가 아이 꼴보기 싫네.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진짜 아파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 불신을 해버리는 거죠, 아이를.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디테일들이나 이 기법들을 익혀 나가실 것이고 그렇더라도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지? 요 내 마음을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벌써 불신하고 미워하는 감정 드는 거 아닌가? 그 감정이 든다면 왜 그 감정이 들지? 아, 제가 자꾸 이거 악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운 감정이 드는구나.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 말과 행동과 태도로 아이한테 갑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쌤이 나를 안 믿네? 나를 무시하네? 그러면 조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로 번져가요. 이게 참 특히나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애들이 왜 내 뜻대로 안 되느냐 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기법 저런 기법 해갖고 막 맞아요. 배우게 됩니다. 또 선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근데 여기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속마음으로는 그냥 활화산이 들끓고 있는데 겉으로는 좋아해 주는 척. 근데 대본에 알아요, 아이들이. 아, 쌤이 이거 거짓말로 이거 진짜 아닌데 말로만 하고 있구나라는 걸 대본에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차 이렇게 디테일도 배워가시면서 내가 아이들을 왜 만나러 왔지 여기에? 여기 자꾸 있습니다. 나는 왜 교사가 되었을까? 난 뭐하러 여기 왔을까? 이제 그런 내 마음을 조금 더 우리 수기치인 우리 문학사 하면서 항상 그 했잖아요. 수양하고 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또 왜냐하면 학교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 선택도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기 애매하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변 동료 선생님하고 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의논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 나 혼자만 꽁꽁 앓고 있지 말고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것도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죠. 저 그 담임 학급 경영 관련해서 이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뭐 꼭 설정했으면 좋겠는 학급 규칙이라든지 아니면은 담임으로서 아, 이거는 진짜 하면 좋을 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좀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코로나 학번이어가지고 또 교생도 2주만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이랑 사진 찍은 것도 한 장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아이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못했어요.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 반응도 못 보고 뭐 조회 종례 들어가는 것도 일주일이었지만 제가 뭐 한 것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여러모로 하나부터 열까지 좀 막막한 상태라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그 혜진쌤, 솔리쌤한테도 책을 보내드렸을까요? 안 보냈나? 그리고 못 작년에 받았어요. 작년에 미쳤나 봐. 원래는 이렇게 신규 선생님 딱 되면 제가 책을 보내드렸거든. 근데 이제 우연쌤은 받았을 텐데 그게 우연쌤이 받았을 정도로 오래된 책이에요. 우연쌤한테도 보내드렸으니까 10년 됐고 네, 맞아요. 내가 25년 전에 봤던 책이거든. 그걸 원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뭐가 미쳤었나 봐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늦었잖아. 그죠? 지금 제가 보내드려도.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그 빛깔이 있는 학급 운영이라는 책이 있어요. 빛깔이 있는 학급 운영.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하고 좀 안 맞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당장 지금 도움을 받을 뭐가 책이 있다거나 뭐 바로 지금 옆에서 없다면 그 오늘 금요일이니까 서점에 가세요. 서점. 에 아마 판매하는 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 없기도 하지만 워낙 오래돼서. 근데 절판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가서 이게 세 권짜리입니다. 빛깔임 학군형이라는 책이 세 권짜리예요. 어, 그게 이제 상담도 있고 또 학급 운영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게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거가 당장 지금 내가 뭐 급훈을 정하는 것부터 또 그 아이들 자기소개서 양식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물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제 그 거기서 뭐 요즘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은 만들어 놓고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야 돼. 뭐 그러니까 개인 신상 같은 거. 뭐 부모님 직업, 뭐 나이, 뭐 전화번호 이런 거는 또 요즘에 개인 정보 때문에 그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 책이라 아마 그런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영감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래서 오늘 요게 끝나면 혹시 그 내가 1년 미리 좀 학교 가기 전에 좀 뭔가 영감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급하면 일단은 그 빛깔이 있는 학급 운영이라는 우리 교육에서가 나왔던 책입니다. 그거를 한번 펼쳐보면 아 며칠 사이에라도 아 이렇게 좀 계획은 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3월에 들어가서도 여유가 있어요. 어찌됐건 3월에도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책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면 조금 막막함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친구들이 조금 더 빨리 연락이 되고 이렇게 모였으면은 제가 원래는 미리 또 보내드렸었는데 그게 좀 간이 많이 늦었고 혜진쌤, 솔지쌤 제가 좀 미안하고 어, 그런 그런 상태네요. 혹시 책을 나는 그러면 오늘 가서 구매했어요라고 하시면 제가 그만큼 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 원래는 책을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제가 구매했어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직접 샀어요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만큼 커피 쿠폰 오. 그렇게 해드릴게. 원래는 책을 매년 이렇게 보냈다가 작년에만 조금 그런 게 있네요. 그렇죠? 우현쌤 어때요? 지금 당장 조은쌤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도 이제 이걸 봤지만 그 책이 좀 쓸모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 저는 그 책을, 어, 제 중학교 처음에 5년 있을 때요, 선생님. 그때 되게 요긴하게 썼거든요. 왜냐면 그 책이 이제 빛깔 있는 학급 경영인가 운영인가 그러는데 그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담임학급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는 어,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학급 내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가. 죄송해요. 저희 애기가 좀 찡얼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당장 학급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애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그러면 되게 머리가 되게 하얘지더라고요. 저는 처음 신규 때는 굉장히 머리가 백지가 되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 화해를 시켜야 돼? 아니면 뭐 부모님을 모셔야 돼? 이런 것부터가 그냥 되게 막막한데 그런 책에 막 그렇게 약간 좀 사례 같은 것도 살짝씩 있으면서 그런 거를 저는 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 한 5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걸 막 정독을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때그때 찾아보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책을 좀 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곤란할 때마다 손이 이렇게 자꾸 가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쩔 거예요? 좋은 쌤 가서 살 거예요? 네, 어. 막막,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이게 상황이. 아니면 오늘 이제 이렇게 돼서 여유가 있으면 내가 지금 다 보내줄 수 있거든. 저기 인터넷 서점으로 해서 주소를 나한테 보내주면 네. 내가 다 그렇게 보내줬거든요. 그거 기다릴 수 있겠어, 없겠어, 좋은 쌤은? 하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알라딘은 양탄자 배송이라고 어, 다음날 오긴 하던데. 그래? 그래? 그런가?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요 회의가 끝나면 우리 카톡에 그 주소를 좀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 그 있잖아. 집원이 아니지, 뭐죠? 그 도로명? 그럼요. 예. 도로명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온 그거를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바로 그 신청해서 다섯 개 보내줘야겠다. 혜진 쌤하고 솔지 쌤까지. 내 미쳤었나 봐, 작년에. 왜 그랬지? 원래 이게 진짜 오랫동안 해오던 거거든. 합격하신 분들에게 이제 저랑 연락이 돼서 저랑 이렇게 뭐 이런 소통을 한다거나 하신 분들은 내가 한 명도 빼지 않고 보냈었는데 작년에 뭐 악마가 씌었어. 악귀가 씌었었나 보다. 어. 그럼 하여튼 그거는 그 저기 뭐야 끝나면 정확한 주소를 저한테 요 카톡 우리 카톡에다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제가 오늘 뭐 중으로 그 책을 배송할 수 있게 인터넷 서점으로 한번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 이 책이 이제 오래돼서 혹시 절판이 됐으면 할 수 없고 이제 있다면 제가 해서 하나 둘 셋 다섯 부가 아니죠. 15권이야. 그러니까 한 권에 세 권씩 1, 2, 3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 잘 이렇게 키워내는 게 우리의 또 사명이니까 그렇게 제가 해드릴게요. 요건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요거를 감안하고 이제 또 뭐 그거에 대한 또 그냥 개인적인 말씀 하실 게 있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저는 그런 거, 먼저 아, 말씀하세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투폰을 꼭 써야 되는지, 뭐, 저는 그런 거 되게 그거 제 다음 궁금했었거든요. 질문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어, 제 질문 리스트에 통했어요. 있었어요. 네. 저는 아, 오늘 옵니다. 투폰이. 저는 개인적으로 투폰 쓰는 거 굉장히 추천해가지고 혹시 말씀드리고 어떤 싶었거든요.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원래 쓰던 제 개인 핸드폰은 오픈 카톡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QR코드를 그 나를 소개합니다 기초도사서 안에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첫날 뿌리고 바로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 투폰은 이제 업무폰이니까 그건 학생, 학부모 연락용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쓰다 보니까 이게 업무도 있으시잖아요. 다 행정 업무도. 행정 업무 할 때도 학부모님들이랑 연락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투폰 업무폰으로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좀 분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서 근무 시간 내에 일을 할 때만 쓰는 거고, 이제 그 그쵸, 보통은. 퇴근하고서는, 네, 근데 좀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불안해서 둘 다 갖고 다니기도 했고, 지금도 방학 때는 둘 다 갖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아,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건 제 마이크가 갑자기 아니었는데, 안 되세요. 어, 아닌가? 안 들리나요? 내가 안 들려요. 잘 들리나? 들려요. 그럼 네. 제 이게 안 되나 봐요. 잠시만요. 어,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안 들리시나? 이렇게 말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 제 이어폰이 문제가 생겼나 봐요.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디부터 안 들리셨을까요? 그 방학 때 업무폰을 불안해서 들고 다녔다. 네네, 맞아요. 들고 네. 다녔었는데, 사실 방학 때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 학기 중에 쓰게 되는데, 이제 막 새벽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막
퇴근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안내를 할 때, 뭐, 8시 반부터 5시까지 그 안에만 연락을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되면 다음날에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안내를 음,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은 사실 처음에 학교 갔을 때 바로 전화번호 적고 막 단톡에 초대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직원들한테 공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개인 핸드폰은 교직원용, 그다음에 제 개인용, 오픈 카톡용 이렇게 쓰고 업무폰은 학생, 학부모용 이렇게 했더니 분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추천합니다. 저 그 투폰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는데, 저는 핸드폰 두 개를 충전하고 다닐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핸드폰 통신사마다 다른데, LG 플러스의 부가 서비스로 아예 번호, 두 번째 번호를 한 달에 3,000원 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폰 하나에서 그거를 두 번호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나 아니면 저 개인 폰은 원래 번호대로 썼고, 학생이랑 학부모나 아니면은 행정 업무할 때 장학사들한테 연락처 남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두 번째 번호로 남겨놓고 해서 두 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하고 갤럭시 사용하면 카톡을 아예 두 개를 깔 수가 있거든요. 듀얼 넘버로 카톡 원래 번호랑 그 두 번째 번호랑 해서 두 개 나눌 수 있어서 편했습니다. 네, 이어서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그 저희 지금 수행평가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일단 작년이랑 동학년을 맡게 돼서 가르치는 거는 똑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교과서도 똑같아서. 근데 그 독서 교육 관련해서 수행평가를 하나 진행을 하고 싶은데 작년에는 일단 중2예요. 맞학년은. 그리고 작년에는 책 광고 만들기 하고 독서 일지 작성하고 책 속의 인물이랑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수행평가를. 근데 올해 제가 순회를 받게 됐는데 저희 학교에서 그 순회 오시는 선생님께서 북 트레일러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영상 관련한 그런 수행평가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북 트레일러에도 저도 관심이 있는데 어, 일단 독서 일지도 활용하면서 북트레이를 해볼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 독서 관련해서 다른 괜찮은 수행평가를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질문이 있는데 북 트레일러가 뭔가요, 선생님? 아, 그 응,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네, 그 책 네, 내용을 읽고 나서 그 책 응.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책 속에 한 아, 인물이 되어서 아, 소개할 수도 있고 예고편처럼 만드는 그런 책 내용을 영상물들도 가지고 네, 영화 트레일러 같은 걸 네, 만드는 걸 무슨 북 트레일러라고 교내에서, 하는군요. 네, 촬영해서 편집해서 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독서 교육 조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생각이. 다른 분들 하시려면 하시고 계시면 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 다른 걸 하기는 했는데 추천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추천할 만한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걸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 저는 그냥 북트레일러 하고 싶으시니까 그거 진행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 저도 수행평가 했을 때 제가 이런 걸 해보면 독서에 좀 흥미를 느끼고 서로 공유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했던 거는 그 책 관련해서 저는 그 학교 교과서에 독서 카드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활동 중에. 그래서 그 독서 카드 만들기를 제가 수행평가용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독서 카드 각자 만들어 보라고 한 다음에 그것도 이제 평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그게 또 말하기 단원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독서 카드 바탕으로 그 다음 차시에 서로 이제 책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소개해주고 말하면서 공유하게 하는 그런 수행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가 다르기 때문에 추천할 방법인지는 모르겠고, 하면서도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었던 거라서, 네, 그런 걸 하긴 했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북 트레일러 비슷한 걸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수행평가 제목이 책 소개하는 영상 만들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모둠별로 한 거여가지고 그 모둠 안에서 책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탕 그거를 좀 소개하고 누구나 그 책을 좀 읽을 마음이 들게 혹하는 뭐 그런 거를 만들어라. 웃기게 만들어도 되고 하는데 이제 몇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죠. 이제 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물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해서 그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 그게 그때 당시에 그 시나리오 그거랑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애들한테 그 시나리오랑 그 뭐죠? 그 까먹었네. 중학교 수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걸 뭐라 하는데 까먹었어요. 그 스토리보드가 있어요. 스토리보드 같은 거, 맞아, 맞아요. 그것도 이제 하게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수행평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총 해서 30점짜리. 근데 이제 안에 이제 그 세부 기준 그 항목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들이 그걸로 계획서도 쓰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하고, 좀 시나리오 용어 같은 거 사용해서, 뭐, 이렇게 샵씬 뭐, 넘버 원 해가지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해서 영상 만들어서 제출한 것까지 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긴 했는데, 저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영상의 퀄리티가 그때만 해도 지금 벌써 한 5년 전인가 그래가지고, 영상의 퀄리티가 제 생각만큼, 근데 그래도 애들하고 같이 막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찍고, 그런 거는 좀 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독서 교육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상 만들기 수행평가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책을 그냥 다 정해줬어요. 정해주고, 뭐, 예를 들어, 춘향전이면 춘향전, 이건 고등학교에서 한 거긴 한 건데, 춘향전 뭐 이런 식으로 한 반에 애들 다 똑같은 책이 아니라 이제 모둠별로 책을 정해주고 쪼개서 책을 쪼개는 거예요. 모둠원이 5명이면 다섯이서 그걸 쪼개서 읽고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모둠원들이 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알게끔 해가지고 막 퀴즈 풀고 이런 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정말 돗대기 시장이 되고 난리가 나고 선생님 쟤는 설명을 잘 못해요. 뭐 나는 잘하는데 쟤는 못해요. 난리가 났지만 그 또한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로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냥 이제 수업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전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저 한 그, 가지, 어, 아, 네, 말씀하세요. 요 질문에 관련해서 꼭 독서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모두 앞으로 우리가 저기, 프로그램을 개인이 쓰기도 하지만 학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관련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든 거야. 나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 학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챗GPT나 뭐 이런 딥시크나 이런 뭐 제미나이나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 이것들을 공동구매,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동구매해서 학생들이 뭐나 아이디나 이걸 가지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금 든 생각인데, 요즘에 뭐 감마인가요? 감마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걔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야. 걔가 AI 프로그램이라 대신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는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어떤 이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뭐 챗 GPT의 답변도 그렇고. 그 뭘 보냐 하면 이 아이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하든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 이 결국은 앞으로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수행 평가 중에 하나를 떼서 너네들이 썼던 프롬프트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걔가 질문을 어떻게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가면서 어떤 사진이나 뭐 짧은 영상을 만들었든가 답변이 나오든가 이것이 어떻게 점점 발전돼 가는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뭐 한 학기면 한 학기 뭐 이렇게 그냥 방금 든 생각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어찌됐건 이게 인공지능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AI 프로그램들이 나오는데 얼만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도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더 잘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던져야 되는 결국은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는 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것이. 우리가 뭐 너 뺏겨오지 마. 너 챗GPT에다가 해가지고 뭐 장문해 오지 마만 할 게 아니라 그거를 못하게 막고 뭐 빵점 줄 거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 국어과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도 우리가 모두 함께 그냥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우리 조은 쌤 아까 질문 네, 저 수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보통 초근을 달고 연구를 하시고 수업 준비를 하시잖아요. 보통 선생님들 신규이실 때 어느 정도까지 달아보셨는지 그냥 궁금합니다. 저 좀 많이 달 것 같아가지고. 음, 저는 사실 작년에 그 행정 업무가 좀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뭐 교과 뭐 교과서 연구, 수업 연구 이런 식으로 달아서 같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막 관리자들이 그렇게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편이 아니라고 들었어서 그냥 그 사유에 쓸 때 뭐 행정 업무, 뭐 학부모 상담, 뭐 교, 교과 연구 이런 식으로 넣으면 다 통과를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 너무 초과 근무 많이 하면 나중에 예산이 안 남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근 매식비를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특근 매식비라고 해서 밥 먹는 비용도 같이 나오거든요. 식대도. 음, 그래서 초과근무 수당이랑 식대도 같이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4시 40분이 퇴근 시간이면 4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는 초과 근무로 인정이 안 돼요. 5시 40분까지 앉아서 업무를 하신다고 해도 그 1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나오지 않고 당연히 식비도 안 나오거든요. 5시 40분부터 이제 카운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일 6시 40분에 퇴근하신다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근 매식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최소 하루에 초과 근무를 뭐 2시간 이상 해야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시 반 넘어서 집에 가야 된다는, 그래야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뭐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있던 학교는 그랬어요. 2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막 지필평가 원한지 내거나 그래갖고 막 밤 9시 막 이쯤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특급 매식비 신청을 저는 했던 것 같고요. 초과 근무는 네, 종종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슬프게도 모든 것이 다 행정 업무 때문이었고요. 수업 준비는 주말에 몰아서 다 했었어요. 도저히 평일에는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도록 땡퇴근 하시는 삶을 근데 이제 워낙 행정 업무나 이제 뭐 개인적인 또 뭐 아이들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음. 그리고 3월에 또 특히 상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빠서 저는 근데 필요하다 해도 최대한 초근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개인의 그 컨디션과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제 몸이 아프거나 하면 그게 바로 아이들한테 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키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근데 사실 정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초과 근무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래서 바쁘긴 하지만 최대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그 있는 동안 타이트하게 어떻게든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공강 시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정말. 저녁까지 일하면. 근데 그 혹시 1학년 주택탐구 그거 혹시 해보신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맞게 그거 2학년 담임인데 그거를 이제 두 차씩 들어가게 됐는데 보통 국어과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다 자유라고는 하지만 어떤 주제를 하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선생님이 혼자 정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들어가, 한 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반 들어갑니다. 한 반 들어가는데 그게 일주일에 두 차시가 있는 건가요? 네, 목요일 6, 10분 같은 7교시 거요? 이렇게 이어서. 이어서 블록 타임으로 네, 하는군요. 네. 그러면, 저는 고전문학과 되게 패기 있게 했거든요. 고전 문학 중에서도 이제 고전 산문, 이제 주로 소설이죠. 고전 산문과 어 영화 연결 짓는 뭐 그런 거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블록 타임이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들이다 보니까 고전 산문을 원문 그대로 주면 당연히 못 읽고요. 이제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래도 제법 읽을만 하겠는데 싶은 거는 원문으로 주고, 이건 너무 한자어가 많아서 제가 각주를 달다가 막 각주가 막 몇 페이지가 넘어가겠다 싶으면 중1들의 그거를 고려해서 약간 동화처럼 각색된 그런 거를 줬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좀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고전 문학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한테 전래동화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싶어서 고전 산문을 이제 여러 가지 뭐 제 기준에 따라서 뭐 홍구전도 있었고 춘향전도 있었고 홍계월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조선 정기 것도 몇 가지 넣어서 그것들이랑 좀 스토리가 비슷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고전 문학이 이게 약간 어떤 모티브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였더라? 까먹었네. 뭐였지? 뭐랑 뭐 라이온킹 같은 것도 연결짓고 또 뭐 여성의 주체성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알라딘하고도 연결짓고 그러니까 꼭 그 스토리가 딱 똑같지 않아도 모티브 하나를 딱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하나 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약간 좀 이렇게 산문하고 영상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상을 다 보여주지는 물론 않았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 한 10분짜리 요약본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보여주고 애들은 다 보여달라고 난리였지만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비슷한 점, 다른 점 이런 거 찾아보게 하고 그 김에 고전 산문도 좀 읽히고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한 번 해봤어요, 전 한 번. 한 번. 좋은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제 선택이 그 교사 개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윤동주 시인을 좋아해서 다들 좋아하겠지만 윤동주 시인을 주제로 그냥 수업을 꾸렸었고 중간에 동주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윤동주 시인의 그런 관련된 발자취나 유적지 같은 거 지도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그런 것도 해봤었고 뭐, 이렇게 시 따라쓰기, 뭐 시화 그리기, 모방시 쓰기, 막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해볼 수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업은 그렇게 했고, 주제 선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저희 학교는 이동 수업으로 했거든요. 혹시 좋은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려나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시간표 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동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 정해진 그 교실이 있고 만약에 1학년 1반 교실에 제가 배정을 받았다 하면 그 수업을 1학년 1반에서 진행을 하는데 1학년 1반 아이들도 여기서 제 수업을 들을 애들은 좀 남아 있고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들을 애들은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반 학급 안에 1학년 1반 학급에 그 1학년에 많은 아이들이 다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주의했어야
제가 좀 계속 힘들었던 게 도난 사건이랑 아니면 분실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좀 미숙한 면도, 이동 수업 자체에 미숙한 면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수업 규칙을 초반에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제 선택 때. 그래서 뭐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이런 거 함부로 여기 책상에 있는 물건 다른 사람 거니까 소중하게 대해주고 함부로 가져가지 않기라든지 뭐 자기가 이동할 때는 가방에 잘 넣어놓고 본인 교실에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필기구 같은 거 안 갖고 온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챙겨올 수 있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분으로 좀 챙겨가시는 것도,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또 없어서 못 쓰겠어요 했다가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빌렸는데 그 아이도 다른 반이라서 결국에는 뭐 얘가 잃어버리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정 좌석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표 같은 거 해당 일에 자유롭게 앉더라도 자리표 미리 작성하게 해서 그런 자리표 같은 거 보관해 놓으면 그리고 분실이나 도난 같은 거 생겼을 때 좀 더 도움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수업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주제 선택 때 이 부분이 너무 힘들고 아쉬웠다 했던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1분 46초가 남았네요. 시간이 금방 가죠? 네. 뭐, 아쉬운가요? 뭐 또 더 해요? 아니면 어떨까요? 예, 카톡은 일단 그대로 살려놓을 테니까 그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연락처도 공유를 좀 여기다가 쭉 알려주시면 좀 개인적으로라도 전화도 하셔서 그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세요. 뭐 신규 뭐 24년, 16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써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좀 뭐 궁금한 게 있다면 묻고 도움을 언제나 좀 또 초반에는 또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안정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해야 할게요. 하여튼 너무 반갑고 우리 모두 우리 저기 선생님들 함께 공부하셨던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고 일단 또 신교 선생님들 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또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아쉽지만 네, 또 학기가 시작되고라도 또 직접 만나는 자리가 또 있을 수 있다면 또 직접 만나는 자리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라도 또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또 부분도 있거든요. 또 아이들과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또뭐 선생님과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마다 좀 한번 모여서 이런 대화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아까 그 선생님들 주소 저한테 보내주시면 오늘 중으로 제가 책자 일단 한번 신청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끝나버릴 것 같아. 다들 마지막 인사는 못하지만 다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새 학기 또 신나게 행복하게 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